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프팀의 심프입니다. PC 조립에 앞서 PC 부품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대중적으로 어느 것이 쓰이는지 쉽게 알아봅시다. 자, 가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CPU입니다. PC의 두뇌 역할을 하죠. 중앙 처리 장치인데요. 이 녀석이 좋으면 PC의 성능도 상승하여 사양을 많이 타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고, 성능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돌릴 수도 있습니다. PC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PC의 부품 중 비싼 부품이기도 합니다. CPU는 인텔하고 AMD로 나뉘는데요. 이 두 회사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텔 CPU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텔 CPU 종류는 기본적으로 i3, i5, i7, 제온 시리즈로 나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셀러론, 펜티엄, 익스트림 등도 있지만 인텔의 주력이고 조립에 가장 많이 쓰이는 i 시리즈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i3는 저사양용으로 주로 태블릿이나 사무용 PC로 쓰입니다. i5는 보급형으로 주로 게임을 하거나 간단한 프로그램을 돌리실 때 좋습니다. 대부분 이걸 사용합니다. i7은 고사양용으로 멀티 작업, 즉 다목적 작업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방송을 하거나 디자인 작업, 설계 작업, 다목적 등으로 쓰이는 고사양 CPU이죠. 당연히 가격도 가장 비쌉니다. i3, i5, i7은 모두 그래픽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제온은 CPU 내부의 GPU, 즉 그래픽 기능을 제거한 것으로서 주로 서버용으로 사용되는 CPU입니다. 인텔의 CPU 세대는 이렇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세대가 높을수록 성능과 효율성이 좋습니다. 인텔 CPU에 이상한 숫자들이 써있죠. 이러한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 CPU인 인텔 스카이레이크 i7 6700K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1000회짜리 숫자를 사용합니다. 1000회짜리 숫자는 세대를 말합니다. 같은 i7 CPU라고 해도 세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높을수록 세대가 높은 것으로서 최신의 것입니다. 100회짜리 숫자부터는 성능의 수치를 말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인텔 CPU의 숫자 옆에 다양한 문자들이 붙어 있는데요. 데스크탑 CPU 전미호를 알아볼까요? 각 세대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T는 저전력 CPU, S는 안정적인 것으로 퍼포먼스 최적화 CPU, K는 배수락이 해제된 것으로서 오버클럭이 가능한 겁니다. 고성능의 마니아들이 주로 구매합니다. X는 가장 높은 성능의 CPU 또는 GPU를 제거하고 성능을 높인 CPU, 즉 익스트림 퍼포먼스 CPU입니다. 물론 전미어가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기본형이죠. 자, 좀 더 살펴볼까요? CPU에 보면 또 다른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건 클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높으면 높을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제 건 4코어 4GHz입니다. 1코어의 4GHz니 엄청나죠? CPU 오버클럭이라는 것은 기존 레퍼런스 클럭을 올려서 속도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오버클럭 전용 CPU, 즉 K가 붙은 것만 가능하며 오버클럭을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써야 합니다. 마니아들이 주로 쓰는 거니 사용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CPU 박스에 보면은 LGA1151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요. 이는 메인보드 CPU 소켓의 이름입니다. 즉 메인보드를 선택할 때 CPU 소켓이랑 맞는 걸 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켓 규격에 맞는다면 다음으로 살펴야 할 것이 메인보드 칩셋입니다. 소켓 규격에 맞아도 칩셋이 해당 CPU를 지원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돼요. 다음과 같은 메인보드 인텔 칩셋이 있는데요. 하스웰이나 하스웰 리플래시, 브로드웰은 H97, Z97가 호환이 되고 스카이레이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호환되겠죠. 참고로 간혹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면 다음 세대 CPU랑 호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구분하기 힘들죠. 그래서 쇼핑몰에 가보시면 메인보드 설명에 무슨 CPU 지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보시고 사세요. 인텔 CPU 정말 다양하죠. 인텔 CPU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가장 보편적인 CPU입니다.
AMD는 매우 적은 돈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맞추기 위해 대부분 구매를 합니다. APU라는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CPU와 내장 그래픽이 없는 FX 시리즈는 아닙니다. 물론 요즘엔 AMD 젠도 나왔죠. 그리고 AMD 전용 메인보드를 사용해야 돼요. PC를 아주 저렴하게 맞추신다면 AMD가 좋겠죠. 정리를 하자면 CPU는 두뇌 역할을 하므로 PC의 핵심입니다. 문서 작업만 하실 경우에는 i3를, 게임용으로는 i5를, 고사양 멀티 작업에 고사양 게임을 하신다면 i7을, 게임이나 작업에 필수인 그래픽카드죠. 그래픽은 PC의 눈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비디오 처리를 담당하는 거죠. 모니터로 출력을 해주고 내부에선 그래픽 연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CPU엔 내장 그래픽이 있으므로 문서 작업이나 간단한 영화 시청용으로 하실 분들은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등으로 다양한 작업을 하실 분들은 그래픽카드는 필수로 장착하셔야 합니다. 가장 유명한 엔비디아의 GTX 시리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CPU처럼 숫자로 세대와 성능을 구별하는데요. 예를 들어 GTX 980ti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GTX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시리즈 이름입니다. G 시리즈는 가장 낮은 보급형, GTS는 보급형, GTX는 3D 게임 및 그래픽 작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등급을 말합니다. 100의 자리 숫자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높을수록 다양한 기술과 성능 향상이 있겠죠. 10의 자리 숫자는 성능만을 의미합니다. 1에서 4는 저가형, 5에서 6은 보급형, 7에서 8은 고급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오는 TI는 업그레이드형으로 동급보다 성능이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시리즈가 발표되었죠. 바로 1000의 자리 숫자의 그래픽입니다. GTX 1080ti를 예대로 보자면 10은 아까처럼 세대를 의미합니다. 9에서 플러스 1이 된 거죠. 10의 자리 숫자는 성능을 의미합니다. 나머지는 방금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총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간단하죠? 참고로 GTX 980ti랑 GTX 1070이랑 성능이 비슷합니다. 요즘 많이들 하시는 오버워치나 롤을 하신다면 GTX 1050ti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중간 오버로 돌리시려면 GTX 1060을, 고사양 게임을 하신다면 GTX 1070 또는 1080을 추천드립니다. AMD는 그래픽 시장의 2인자인데요. RX 480을 예로 들어보죠. R이 의미하는 것은 시리즈입니다. R5는 저가형, R7은 보급형, R9은 고급형, RX는 게임용입니다. 100의 자리 숫자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10의 자리 숫자부터는 성능을 의미하고요. 4에서 7은 보급형, 8에서 9는 고급형을 의미합니다. 맨 뒤에 X가 올 경우는 업그레이드형을 의미합니다. 총 정리하자면 라데온 그래픽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라데온은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하고 AMD의 각 모델별로의 성능표입니다. 완벽한 게 아니니 대략적으로 참고를 하세요. 엔비디아하고 AMD 그래픽 카드는 여러 제조사가 비레퍼런스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여러 형태로 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픽카드 뒤에 OC라고 붙은 것은 오버클럭을 한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은 되었겠죠. 그리고 성능에 기여하는 비디오 메모리나 보조 파워를 의미하는 핀 개수, 메인보드 PCI 슬롯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모니터 포트 정보도 있고요. 정리하자면 그래픽카드는 PC의 눈이며 비디오 처리, 즉 그래픽 연산을 담당합니다.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을 하신다면 필수이고요. 듀얼 모니터나 3개 이상 모니터를 쓰실 때도 그래픽카드가 필요합니다. 램이 있습니다. 램은 주기억 장치, 즉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램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키고 여러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즉 현재 바탕화면에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머니 같은 램이 필요한 겁니다. 램은 보통 DDR3랑 DDR4를 사용합니다. 아직까진 DDR3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요즘엔 DDR4도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예요. 램 카드를 들여다보시면 다양한 문자와 숫자가 보이죠. DDR4 이거는 세대를 말합니다. DDR3도 있고 DDR2도 있었죠. 이건 CPU 세대마다 그리고 메인보드마다 지원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각 CPU랑 호환되는 것들이에요. 2400MHz, 이거는 메모리 클럭입니다. 메모리의 속도라고 할 수 있죠. 높으면 좋지만 체감하기는 어렵고 메인보드가 해당 클럭을 지원하느냐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로 오버클럭이 가능한 메모리도 있어요. PC4라는 것은 DDR4라는 의미입니다. DDR3는 PC3겠죠. 19200, 이거는 초당 데이터 속도를 말합니다. 즉 초당 약 18기가를 전송한다는 의미겠죠. 엄청 빠르네요. 이것도 24000 등 여러가지의 속도 버전이 있습니다. 잘 선택해서 구매하세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자면 램카드 세대, 즉 DDR4 같은 게 메인보드와 CPU에 지원하느냐를 잘 살펴봐야 하고요. 두 번째론 메모리 클럭이 메인보드에 지원하느냐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건 쇼핑몰에 아주 자세하게 써 있으니 여러분들이 여러 개 창을 띄워서 잘 비교해보세요. 램의 용량은 높을수록 여러 프로그램을 키거나 무거운 프로그램을 킬 수가 있습니다. 램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작업에 따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서 작업만 하신다면 4기가를, 게임만 하신다면 8기가 또는 16기가도 좋고요. 그래픽 작업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켜서 멀티 작업을 하신다면 16기가에서 32기가를 장착하시는 게 좋겠죠. 총 정리를 하자면 램카드는 CPU와 HDD 또는 SSD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작업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보통 8기가에서 16기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메인보드는 모든 부품을 연결해주는 뼈와 살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마더보드라고도 하죠. 메인보드도 종류가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크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들을 모아보자면 미니 ITX 사이즈, 마이크로 ATX 사이즈, ATX 사이즈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사이즈가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완제품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돼요. 미니 ITX 사이즈는 초미니 PC나 슬림 PC용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사무용이나 공기관에 많이 사용됩니다. 마이크로 ATX는 주로 미니 타워나 미들 타워에 장착되며 아담한 크기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ATX는 확장성이 좋아 하이엔드급으로 사용이 됩니다. 주로 미들 타워에 장착되어 사용됩니다. 메인보드는 인텔 CPU용과 AMD CPU용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해당 CPU와 호환되는 칩셋으로 구분됩니다. 이전에 CPU 파트에서 설명드렸었죠. 메인보드는 크기 말고도 칩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CPU 세대별로 맞는 칩셋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인텔의 6세대인 스카이레이크 기준으로 보자면 메인보드 칩셋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세대는 칩셋 넘버가 다르겠죠. 메인보드는 CPU 소켓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인텔 4세대 하스웰을 지원하는 것과 인텔 6세대 스카이레이크를 지원하는 거랑 서로 다르겠죠. CPU 박스에 보시면 꽂을 수 있는 소켓 넘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메인보드에도 써있죠. 같은 것끼리 구매하시면 돼요. 각 CPU 세대별로 맞는 소켓은 이렇습니다. 잘 구분하세요. 물론 칩셋 구분도 잊지 마시고요. 메인보드의 램 슬롯으로도 구분이 되는데요. DDR3용과 DDR4용 슬롯이 있습니다. 요즘 나온 건 다 DDR4로 나옵니다. 그 이외에 메인보드엔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USB 3.1 지원이라던가 참 다양한 게 많아요. 정리하자면 메인보드는 크기에 따라 분류가 되며 CPU 제조사, CPU 소켓, 그리고 메인보드의 램 슬롯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잘 보면서 사야겠죠? CPU 쿨러는 CPU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 필수로 장착돼야 합니다. 주로 CPU를 사면 기본 제공이 되지만 기본 제공이 안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CPU 쿨러는 공냉과 순냉으로 나뉩니다. 공냉의 경우 쿨러가 없는 무서운 제품군도 있고 쿨링팬을 사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식히는 것도 있습니다. 순냉의 경우 펌프와 액체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활용하여 CPU의 열기를 식히는데요. 공냉보다 열기를 효과적으로 더욱 잘 잡아줍니다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설치하기가 번거롭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식히기 위해 쿨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음 부분에서 공냉이랑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거면 가성비가 좋은 공랭을 사용하시거나 국민 순행을 구매하시고요. 오버클럭을 하시거나 메인보드 먼지 유입을 적게 하시려면 순행 쿨러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CPU 쿨러의 경우 공랭과 순행 모두 크기가 다르니 크기를 보시면서 나중에 컴퓨터 케이스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CPU 쿨러는 CPU의 높은 열기를 식히기 위해 필수로 사용하는 부품이며 공랭과 순행이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PC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공급하죠. 파워 서플라이도 메인보드처럼 크기로 분류됩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로 분류를 하자면 TFX, M-ATX, ATX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게 있지만 거의 안 쓰여요. TFX의 경우 일반적으로 긴 직육면체의 형태를 띠입니다. 슬림 PC에 주로 사용됩니다. 다만 출력이 200에서 300W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M-ATX 같은 경우엔 미니 PC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출력이 보통 400에서 500W 사이입니다. ATX는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이즈인데요. 미들타워, 빅타워 등에 장착이 가능하며 다양한 출력대가 있습니다. 모든 부품마다 전력 소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카드는 300W를 소모하고 CPU는 100W를, 메인보드는 50W를, 메모리는 20W를, SSD와 HDD는 각각 모두 합해서 50W를, 쿨러는 10W를 소모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약 500W가 소모가 되겠죠? 그러면 600W의 파워 서플라이를 구매하셔서 장착을 해야 합니다. 딱 맞게 구매하시기보다는 좀 더 여유있게 구매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선 연결에 따라 일반적인 구성과 모듈러 방식, 그리고 풀 모듈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성은 선들이 그냥 파워에 붙어서 나오는 것이고, 모듈러 방식은 일부가 붙어있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핀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풀 모듈러 방식은 모든 핀을 직접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풀 모듈러는 성정리하거나 외관을 좋은 PC로 꾸미기에 딱 좋겠죠. 참고로 10만원대 이상부터는 대부분 풀 모듈러 방식으로 나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좋은 걸 구매하셔야 합니다. 일명 뻥파워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금방 고장나는 파워입니다. 조금 비싸도 좋은 걸 쓰시길 추천드리며 80 플러스 인증된 걸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여유있게 구매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총 정리를 하자면 파워 서플라이는 PC의 심장으로서 규격은 ATX를 주로 사용하며 출력은 소모 전력보다 좀 더 높게 잡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80 플러스 인증받은 것을 사용해야 PC를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PC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선 보조기억 장치, 즉 저장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SSD와 HDD가 있는데요. 참고로 M2나 PCIe 방식도 있는데 이건 대중적이지 않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엄청 비싸죠. 먼저 HDD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입니다. 알루미늄 원판을 돌려가며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은 저렴하며 용량은 높지만 속도가 SSD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며 전력 소모가 많고 충격에 약합니다. 크기는 보통 3.5인치형을 쓰기 때문에 큰 편입니다. 또한 소음도 있죠. 장점으로는 데이터를 지워도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약자로 하드디스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속도가 HDD에 비해 매우 빠릅니다. 저전력에 소음도 없고 충격에 강합니다. 또한 크기도 2.5로 상당히 작고요. 다만 고장나면 데이터를 거의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도 HDD에 비해 상당히 비싸죠. 참고로 HDD는 요즘 SATA 3.0 버전을 사용합니다. IDE 방식은 2005년 이후로 멸망했죠. SATA 1.0에서 3.0까지 포트나 선은 모두 똑같습니다. 당연하지만 SATA 3.0 방식이 가장 좋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가 SATA 3.0을 지원한다면 무조건 SATA 3.0 방식의 HDD를 구매하세요. SSD는 제트기라면 HDD는 태엽 비행기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아니면 감이 가시나요? SSD는 보통 시스템을 운영하는 저장 장치로 사용이 되죠. 주 드라이브로. HDD는 백업 드라이브, 보조 드라이브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 이렇게 같이 합해서 사용을 하죠. 정리를 하자면 SSD와 HDD는 보조기억 장치로 보통 PC를 구성할 때 SSD를 시스템 드라이브로, HDD를 보조 드라이브로 지정하여 사용을 합니다. PC 케이스는 몸체입니다. 모든 PC 부품을 담아 장착을 합니다. PC 케이스는 크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슬림 또는 LP, 미니 타워, 미들 타워, 빅 타워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모아봤어요. 슬림과 미니 타워는 작은 PC 케이스로서 메인보드를 M-ATX 사이즈로 사용을 하고, 타워는 TFX 또는 M-ATX 사이즈를 사용을 합니다. 거의 사무용으로 사용이 돼요. 미들 타워는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케이스로서 M-ATX 메인보드, M-ATX 파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는 ATX 사이즈의 메인보드와 파워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품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미들 타워도 종류마다 크기가 다르므로 그래픽카드 크기, CPU 쿨러 크기 등을 고려하여 구매하셔야 합니다. 빅 타워는 모든 부품을 넉넉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보통 그래픽카드도 2개나 4개를 달 수가 있으며 하드디스크도 4개 이상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PC 케이스마다 쿨러나 기능이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잘 선택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CD롬이 없는 것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PC 왼쪽에 아크릴이나 유리판이 많이 붙어서 나온 게 있죠. 정리를 하자면 PC 케이스는 몸체 역할을 하며 보통 미들타워 케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CPU 쿨러 크기와 그래픽카드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PC 부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감이 점점 오시죠? PC 조립은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면 누구나 쉽게 가능한 DIY죠. PC 조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러한 정보나 원리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사기당할 확률이 적고 좀 더 유식한 척도 할 수 있겠죠.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꾹. 심프팀의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빙글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